부산 MBC 라디오 자갈차 지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이시. 네, 부산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해몽의 좀 부산 YMCA 김해몽 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한 내용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0년에 도입이 됐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이 어떻게 사용이 됐었나 내역을 좀 봤더니 학원과 병원비에만 전체 23%가 넘는 2조 1,900억 원 가량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동백전이 2020년 이게 도입한 이후에 네. 올 그 5월까지 그리고 5년 동안 동백전 사용 내역을 보니까 총 9조 3,223억 원이 결제됐습니다. 예. 이 중에 학원 교육업에서 9,679억 원, 그리고 이제 병원과 약국업에서 약 1조 2,312억 원이 사용되었는데요. 네. 이 두 분야를 합치면 2조 1,991억 원으로 총 결제액의 이게 23.5%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원비와 병원비 할인에 투입된 부산시 정부 예산을 살펴보니까 약 1,649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더라고요. 네. 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학원비 결제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데 2020년 첫 해 학원비는 전체의 8%였는데 네. 재작년 2023년부터 10%를 넘어서서 비율이 자꾸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 작년 2024년도에는 12%로 금액으로는 1,684억 원이나 됩니다. 예. 또 이 병원비는 동백전 운영 첫 해인 2020년부터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 학원 병원비의 동백전 사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학원 병원비는 지역 화폐로 소비를 유인하는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의료비는 필수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비, 의료비에 집중되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이 동백전 결제액이 말씀하신 대로 필수 지출 영역인 이 학원이나 또 의원, 예. 또 영어 유치원, 또 대형 입시학원, 또 중대형 병원 등에 쓰이면은 이 원래 목적인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백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화폐로서의 가치입니다. 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건데요. 그래서 이 동백전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 또 유흥업소, 중대형 직영 브랜드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용처에서는 연매출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병원이나 학원의 경우 많은 동백전 사용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인데요. 이 지역화폐 추경 예산을 투입했고 또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화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런 만큼 동백전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과 매출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동백전이 내수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서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학원 같은 경우를 보면 대형 학원은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중소형 학원,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학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어려운 곳, 정말 필요한 곳에 동백전 이용이 갈 수 있도록 이제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다만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형 학원도 있지만 진짜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학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이 동백전 이용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이 동백전 캐시백 한도액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예. 또 이 캐시백 비율을 기존의 5%에서 최대 7%로 확대하면서 이 5월까지 발행한 총 액수는 6,813억 원으로 작년보다도 16.5%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도 총 6,762억 원으로 작년보다 16.9% 증가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말에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자 정부 1차 추경국비 예산을 반영해서 이 동백전 캐시백 확대 정책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예. 8월까지 월 캐시백 적용 한도도 현재 50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캐시백 비율도 최대 7%까지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으로 지역화폐 동백전에 관한 내용을 좀 짚어드렸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고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투자은행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부산시가 최근에는 좀 기류의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배경은 지난 25일 그 부산 타운홀 미팅 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산의 동남투자은행을 신속하게 설립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부산시는 대통령 발언에 맞춰서 법안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동남투자은행이 불경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관련 법률도 발의되었는데요. 네. 지난달 6월 2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6명 민주당 의원이 동참하여 이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운영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 초기 자본금은 약 3조 원 정도로 하고 이 동남권 기업과 벤처기업, 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도 하고 또 투자와 자금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본사를 둔 동남권 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부산시로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예. 계속 추진은 하되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부산시는 현재 발의된 동남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국채은행에 맞게 명칭, 내용, 성격 등을 변경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 공사, 은행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발의된 동남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이렇게 수정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데요. 네. 이 제안 내용을 보면은 국책은행에 맞게 명칭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성격을 이렇게 변경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행과 공사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부산시 입장인데요. 공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규모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또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발전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제약이 있다. 이에 반해서 은행은 이 수신 기능을 기반으로 예치한 돈으로 대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융통 범위가 넓다. 그래서 은행이 공사보다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도 많고 운영 범위도 넓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부산시가 법안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분명히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운영 법률안인데요. 이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이 부산에 본사를 둔 국책은행으로 동남투자 은행이기 때문에 네. 향후 부산에서 이 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은행이라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 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페이스북에서 올린 내용을 보니까 네. 동남권 투자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경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동남투자은행은 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이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이면서
국가 지원과 지역 연계를 바탕으로 이 부울경과 동남권의 금융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 경제의 혁신을 이끌 역할을 할 것이다. 약 3조 원 가량의 초기 자본금 조성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가 균형 정책으로서 부산 발전 전략에 맞게 이렇게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부산시가 동남투자은행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챙길 거는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정치적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여야가 바뀐 지금 상황에서 부산시도 부산이 얻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실리에 바탕을 둔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동남투자은행은 이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에 공약하고 당선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우선 챙기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대통령 공약 발언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은 네. 이 부울경은 조선과 자동차, 이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 중화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나 이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불경의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면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된다. 네. 대규모 정책 기금을 조성해서 조선 자동차 부품 소재, 재생에너지 등 이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여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겠다. 이 동남투자은행 설립은 구 여권 인사도 검토했던 현실적인 안이다.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이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서서 해양 산업 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동남투자은행에 대해서 그 후보 시절 때나 지금 당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게.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식으로 이 산업은행과 관련된 부산시의 이 기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행정안전부가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겸직, 징계 현황, 또 기초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늘렸습니다. 지방의회 소식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네. 이제 이번 달이 오늘 마지막인데 주민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항목을 이 8개에서 27개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했던 이 회의 참석률이나 의안 발의 건수, 업무 추진비, 의정비 등 기본적인 이 8개 항목을 더해서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그리고 의원 징계 현황 및 겸직 현황 등 19개 항목이 공개정보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 이 종합정보 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림이라는 이게 홈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그 공개되고 또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런데 부산에서는 여전히 비공개로 한 기초의회가 많다고요? 이 공개가 이번 달 중에 이렇게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부산에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의정활동 정보를 20개 이상 이 27개잖아요. 20개 이상 게재한 곳이 영도구가 유일하고요. 나머지 16개 구군 그 15개 구군의 기초의회 이게 보니까 이게 의원 징계 부분하고 겸직하는 거, 정책 지원관 운영 현황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 공개한 부분들이 아주 부족합니다. 영도구는 이걸 전부 다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요게 이제 의원 겸직 현황 같은 경우는 올 5월달 기준으로 이제 게재한 곳이 부산 진구의회하고 영도구 의회 그리고 나머지 14개 구군 기초의회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징계 현황을 게시한 곳도 보니까 동래와 영도구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이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김혜몽 감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 가야역